자, 초등 2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4학년 팀 오늘 요 책의 요거 문법 요거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비동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동사. 자, 동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자, 일단 우리가 저번에 한번 잠깐 지나가다 얘기했었죠. 동사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 일품사는 다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보통 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명사는 이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비동사인데, 비동사에서 현재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형에 대한 내용. 그러면 우리가 현재형에 관련된 비동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be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b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책에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주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 즉 명사 주어에 따라서 달라져요. 명사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짐, 이렇게 좀 해놔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의 형태로 사용되는 동사를 통틀어서 이제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동사를 지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을게요. 자, 비동사의 뜻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있다, 이다,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비동사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아니면은 학교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여기 장소에 어떤 비동사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는 am 있어요. 어디에? in 하는 말은 안에 이런 뜻이에요. 안에. 그 다음에 my room의 my는 우리 인칭대명사 배웠죠. 나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room은 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내 방 안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요때에 요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어떤 명사가 들어갔다. 명사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때는 뭐뭐다 또는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a student, 우리 지난 시간에 관사도 배웠어요. 그래서 a student, 그럼 이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학생이다 또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학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다락 하든지 이약 하든지 이에요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용사 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ki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kind는 친절한이에요. 자,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받침 니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녀는 친절한이다, 이런 좀 해석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에 맞게 친절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해석법을 일단 좀 기억을 해놔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종류는 그러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는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가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am 하는 비동사가 있는데, am 하는 동사는 주어가 1인칭 단수, 즉 나일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 즉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뭐만 있을 때, 나라는 이 I만 있을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ll인데요. 두 번째는 all. 요거 발음도 기억해 주세요. all. 자, 주어가 2인칭 단수. 누굽니까? 너죠, 너. 그죠? 너.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마찬가지 너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 이상의 뭐뭐들로 해석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 그 다음에 또 3인칭 복수, 이럴 때도 이제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we 같은 게 있었죠. 그죠? 우리 하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로 쓸 때 뭐가 있었죠? they 하는 게 있었어요. 쌤이 지금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얘가 문장 제일 앞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뭐 우리 또는 그들 이것만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의 명사에다가 이렇게 s가 들어가는 것들, 그럼 얘는 무슨 무슨 명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제인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들어갔을 때 여기에 and가 들어가고 또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효원이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용진이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효원이와 용진이니까 몇 명이에요? 마찬가지 2명이 되죠. 2명이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더라도 이때는 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단수를 쓴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조건 3인칭이라고 얘기하고, 대화에 없는 사람을 무조건 3인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있겠어요? 남자 1명, he, 여자 1명, she, 그 다음에 사물 1개 또는 동물 1마리, 전부 다 1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남자 여자는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에서 끼어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동물 같은 경우는 보통 is로 쓸 때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사람 이름 and 다음에 2명 들어갔을 때니까 복수라 그랬죠. 근데 사람 이름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효원이 또는 주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한 명만 딱 갖고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is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그런 경우고요. 그러면은 인칭 대명사 주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방금 쌤이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I는 무조건 누구만 가져가요? 즉 M은 M을 쓴다 하는 거, I는 무조건 M만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you하고 we하고 they, 그 다음에 뭐 사람 and 사람 이렇게 들어갈 때 얘네들은 전부 다 all 이렇게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남자 1명, 여자 1명, 사물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 he, she, is로 들어갈 때는 is를 쓰고, 마찬가지 사람 이름 하나 이렇게 들어갈 때도 is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 내용 끝이에요. 이게 이 내용 끝이고, 문제 몇 개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비동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우측으로 좀 옮길게요. 보면은 자, 비동사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하니까 이 영상을 굳이 안 보더라도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전부 다 뭐만 하면 돼요? am 아니면 are 아니면 is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은 are, 3번은 is,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am, are, is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보세요. 다음 주어진 주어의 비동사에 현재형 알맞은 것을 쓰세요. am 또는 are 또는 is를 쓰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는 am, 즉 am은 I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렇죠. you는 아까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all이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we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들이기 때문에 들자 들어가서 여기도 all 들어가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you가 또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a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he 같은 경우는 그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대화상에서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i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she 같은 경우도 그녀 한 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is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they는 뭐예요? 그들 아니면 그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저 보세요. 들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어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사물 하나 아니면은 동물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i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비동사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가죠. 자, 아까 있다는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일 때 쓴다 그랬어요. 뭐뭐 안에, 뭐뭐 옆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다는 언제 들어간다 그랬죠? 뒤에 명사 단어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뒤에 형용사 단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 개 단어들을 보고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in이나 뭐 on이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명사는 사전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그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명사로 해주면 되고, 형용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받침 니은으로 해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번은 보니까 나는 예술가이다. 예술가이다. 자, 그럼 예술가니까 예술가는 뭐예요? 뭐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예술가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는 겁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자, 2번은 보세요. 2번은 6월 다음에 happy가 나왔어요. happy. 그러면 너는 행복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happy는 뜻이 뭡니까? 행복한이에요. 행복한. 그러면 행복한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침 니은이 또 들어갔죠. 그러면 형용사에 대한 얘기라서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She is in Canada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녀는 캐나다고 선생님 지금 뭐 있었어요? in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캐나다 안에 뭐예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4번, 5번, 6번도 마찬가지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7페이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97페이지. 다음 관로안에서 알맞은 비동사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동그라미 다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다르게 풀지 마시고요. 해석들은 다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이 표현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돼요. 알겠죠? 맞춰주면 되니까. 자, 2번 볼게요. 그들은이에요. 들자 들어갔죠? 자, 모든 들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그렇죠. 어를 쓴다 그랬어요. 얼. 그 다음에 3번. it, am. 아까 am은 누구만 쓴다 그랬죠? 나만 쓴다 그랬죠? I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얼 같은 경우도 you 아니면 we 아니면 they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it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은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쑥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번에도 보면은 다음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they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am, are, is 중에서 m은 일단 아니겠죠. 그죠? m은 나만 가져가니까. 그럼 they는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들자 들어갔네. 그러면은 뭐를 쓰면 돼요? 어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we죠. we는 우리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함한 한 명 더 얹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들자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he가 나왔어요. he는 그 남자 한 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 한 명, 대화상에서 없는 사람, 그러면은 is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뭐였죠? it 그것 하나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is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시겠죠? 아마 별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쌤이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자, 이렇게 보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인칭대명사를 고르고 비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하여 쓰세요 겠어요.
자, 그는 피곤해요. 그 남자 한 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피곤해요 하고, 자, 나는 배가 고파요. 나가 들어갔어요. 나는 영어로 뭐예요? I. 그래서 I.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 써야 되죠? 무조건 이것만 쓴다 그랬죠? am.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집에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we. 그 다음에 비동사 뭐 써야 돼요? ar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게 월말 평가 나오면 참 좋겠지, 그치? 낼 거예요, 어차피. 아시겠죠?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추워요. 자, 오늘은 추워요. 어디서 많이 받는 것 같아? cold 추워요. 날씨 얘기했어요. 날씨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비인칭 주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비인칭 주어 뭐를 써야 돼요? it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은 it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끝났네. 앞에 it을 썼네. 그럼 뭐 써야 됩니까?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인칭 주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 다 하고 우리 수요일 날 본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태풍에서 꼭 태풍 잘 이겨내세요.